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하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이 시간으로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상승 열차 제대로 탑승을 했을까요? 무려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포인트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KB증권에서도 오늘 내년 상반기에도 잘 갈 거다라면서 3,24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망이 좋다 보니까 나도 한번 시장에 올라타볼까라는 고민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언제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그 방향 잡아보시고요.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 어떻게 마쳤을까요? 마감 시황 만나보시죠. 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환호성 소리에 약간 정신이 괜찮으셨는지 그런 걱정도 됐습니다. 지수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면 6거래일 연속으로 쭉쭉 올라주더니 드디어 오늘 바로 2,900포인트의 깃발을 딱 꽂아줬습니다. 1.23%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35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 2,907포인트 선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역시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일단은 외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쏟아냈던 이야기들이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만들어졌던 그 연고점을 오늘 역시나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1.96%,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포인트로 보시면 15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어땠을까요? 786.29포인트에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주실 마스터님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의 정석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단기 매매는 사실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단기 투자 전략 제대로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정석과 함께 보시고요. 그러면 더 가까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QR코드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요 생방송 50분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장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난 후에도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그 자세한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 마스터 과연 어떤 수익률로 결과를 증명해줬을지 제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5월 9일에 공략을 했던 ICTK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소개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익률 여러분 밑에 보이시죠? 무려 40%가 넘는 뜨거운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략했던 종목 만나볼까요? 아스테라시스 저희가 5월 16일에 주셨던 종목이네요. 일단 피부 미용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9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수익률 밑에 보이시죠? 역시나 두 자릿수입니다. 15%의 뜨거운 수익률 기록해졌네요. 다음 종목도 제가 리뷰해볼까요? 5월 23일에 탁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AI 종목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종목별로도 그 중에서도 순환매가 펼쳐졌었는데 그 중에서 이 종목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키워드를 잘 짚어내주셨죠. 오늘도 장중에서 신고가 27,000원 선까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실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김충성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 누구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한방 노릴 수 있는 QR코드 접근 방법 알려드릴까요? 화면 우측 하단 아래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짧게 스캔만 하시면 연결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장에서 어떤 종목 또 이렇게 40%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린다고 하니까요. 미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드려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마스터님과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랫, 마스터 플랫 2부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록 메시지의 답장은 조금 느릴지언정 시장에는 1초 만에 빠르게 반응하는 아날로그의 정석인 분 모셨습니다. 수익 마스터 김충섭 마스터 모셔볼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아날로그 이런 느낌이 나나요? 약간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래도 나름 디지털인데. 제가 사실 소문을 좀 살짝 들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의 답이 그렇게 느리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해명 좀 해주시죠. 아, 그거는요. 네.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터라 메시지 같은 거 제가 아. 확인을 못 하는 거고요. 네. 네, 절대 뭐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메시지 답장은 느리지만 시장에는 1초 만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김충섭 마스터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시장 이야기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도 오늘 사실 상승했던 장이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일단 궁금해요.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 수혜가 반도체인 건지 수급으로 약간 화답을 해줬거든요. 반도체 투톱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막상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강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센 거는 뭐 HBM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SK하이닉스에 좀 HBM과 관련 좀 밀렸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박스경제 TV의 다른 시간 코너에 출연해서는 항상 말씀을 또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또 여러분께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왔던 게 그냥 사면 된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네, 지금 이때 아니면은 정말 많이 더 주고 사야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관세 우려와 관련해서는 피해주 맞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중 간의 그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또 협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올라요. 근데 우리 시장도 좀 마찬가지죠. 때문에 그 피해주다라는 것은 맞을 것 같고 이 미중 관세 협상이 또 이제 잘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 반도체 포함 또 삼성전자 포함 이 기술주들이 또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즘 시장 보면은 뭐 정책과 엮여서 막 가잖아요. 뭐 원전 관련 주들 많이 가죠. 태양광 풍력하며 AI 주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 전만 놓고 간다면 뭐 방산, 조선주들 상당했어요. 근데 안 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장 삼성 아니겠어요? 또 그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삼성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어찌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며칠 안 돼서 뭐 200포인트가 넘게 지금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2,300이 깨진다, 뭐 2,200 간다, 또 2,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메이저 수급들도 뒷받침되는데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다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따라가야지 되느냐. 겁나죠, 당연히. 근데 고맙게도 안 오른 섹터,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더 뽑아지고 쫙쫙 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반도체는 요즘 시장이 물론 좋다 보니까 조금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안 올랐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이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오히려 내가 지금 소실권이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얼마나 좀 많이 그러니까는 많이 낮춰놓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죠. 외국인 수급들, 메이저들에 의한 수급들도 상당히 개선이 좀 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삼성전자가 뭐 10%, 20%씩 오른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긴 호흡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 좀 눌린다, 쉬어간다 이런 과정이라면은 오히려 긴 호흡으로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향후 큰 웃음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관세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삼성전자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미리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저희 장에서 어제처럼 역시나 그 재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특징주를 세 가지를 좀 꼽아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거든요. 특히 오전에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도 그 약간의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증시에서 썰런도 보니까 7% 이상 오름세가 나타난 걸 좀 포착을 했었는데 마스터님은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아시잖아요. 뭐 우리 그 정부 정책과 엮여서 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키운다라는 육성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고 또 공약이기도 해요. 당연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는 뭐 계속적으로 좋았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은 또 이제 미래다. 뭐 미래다라는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영향력 있는 인사의 또 이런 그 언급들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IRA 그 수정안이 그 미 하원을 좀 통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그 관련 업체들의 뭐 보조금을 좀 제한한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말이 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죽어야 내가 뭐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반사이익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저 피해를 보게 되면은 반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련주들이 뭐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차트를 통해 한번 이건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뭐 돋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4월 중반서부터였죠. 네, 강한 움직임들이 그려졌다가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네, 아주 급락을 맞기도 했었죠. 그러나 바로 이런 부분도 오래 안 갑니다. 이렇게 끼 있게 움직였었던 종목은 한 번에 죽지가 않죠. 바로 하단을 잡고 다시금 탄력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거 탄력을 나타내는 과정을 본다면은 메이저로 하여금 또 수급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만 주 이상 강도 높게 쏴준 부분들이 있었죠. 네, 또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만은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 기관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개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탄력 과정에서 단순히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은 그냥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리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부 정책, 모멘텀이죠. 또 메이저 수급들도 뒷받침되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지금 갖춰져 있는 종목 그 유형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뭐 재료고 또 차트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매매는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축소되는 과정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 나도 이 종목 매수하고 싶어. 뭐 김충성 얘기 들어보니 뭐 모멘텀도 있고 수급도 되고 차트도 살아 있고 사고 싶은데 언제 사느냐. 네, 변동성 축소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네, 팍스통신망에 들어와 계시면 네, 그걸 통해서 제가 그 매매 팁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입장하셔서 네, 그런 팁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솔루션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의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의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이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도 일단 반영이 됐고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총 순위로도 보니까 10위를 좀 노릴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유통을 하는 업체긴 하지만 화장품주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 쪽은 제가 사실 우리 방송에서 수차례 뭐 강조를 했고 또 이런저런 이슈들도 이렇게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께는 화장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화장품주들이 뭐 뽑아지는 모습들이라서 개인적으로 뭐 달가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매매 팁을 얻으신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뭐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겠죠. 일단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냥 좋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아주 즐비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관세 여파, 사실 요즘 시국에서 이 관세를 사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관세 그 우려,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둔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가 됐는데, 그런데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네,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같은 뭐 소비재 쪽은 오히려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K-뷰티, K-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정말 아직도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한알령 해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또 시진핑이 또 방문한다 안 한다 또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유럽 현지화를 시켰습니다. 뭐 투자 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죠. 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어찌 보면 수익성 높은 이 3대 시장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증명하고 있죠. 네, 숫자로 지금 각 업체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들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저 멀리도 안 가겠습니다. 워낙에 좋았으니까 저 멀리도 안 가고 지난해 그 후반 같은 경우 네, 후반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올 한 3월, 4월까지 바닥을 다지고 바로 또 이렇게 그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나고 보니 이런 그 눌림 과정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어야 된다라는 이런 또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메이저들은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추세를 형성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들의 견조한 그 수급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면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우상향의 추세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합시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행 지표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내려온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이라면은 좀 조심해야죠. 네, 근데 안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 그렇다면은 키 맞추기 과정을 염두에 둬야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 말고 이제 막 고개를 들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선행지표 삼아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지금 자리 많이 올랐으니 네, 추격 매수보다는 선행지표 삼고 다른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 종목 아쉽다? 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K뷰티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에서도 저희 화장품을 많이 알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만큼 상승 여력이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이 종목을 선행 지표 삼아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 궁금하시면 저희 QR코드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그 매매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 특징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국 정보 인증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스24가 오늘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편함이 이어졌는데 또 약간 복구가 지연이 되면서 그래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커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에도 보안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신 포인트는 있었는데 모멘텀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보안 쪽에도 속해져 있죠. 뭐 예스24 뭐 사흘째 지금 접속이 뭐 오류난다라는 거 지금 뭐 복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STO와 엮여서 이 가상자산 또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 명칭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엮여서 지금 반응하는 부분들이 크죠. 근데 이제 STO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뭐 법제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7월, 8월 빠르면 이때쯤 이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또 뭡니까? 이 또 정부의 또 이런 그 액션들, 또 입법화, 뭐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금융업체들 확실히 그쪽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분주한 상황이죠. 이미 그 준비를 마치고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도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자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속돼 왔고 지속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섹터 자체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섹터를 공략 대상으로
삼을까 말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셔도 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보니까 이 종목들 이런 탄력이 가능한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에요. 내내 그러니까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튀고 말아버리고 한번 튀고 말아버리고를 반복했단 말이죠. 근데 한 4월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관련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몇 배 오른 겁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약 4,500원이라고 한다면 네, 약 더블 정도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슈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장 맞습니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STO 관련 이슈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느냐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 그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만 지금 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또 올랐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STO와 또 STO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그 팍스경제TV를 통해서 제가 뭐 갤럭시 머니터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 초였습니까? 뭐 상한가까지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른 종목들 말고 역시나 이들 종목들을 따라서 키 맞추기 관점에서 따라갈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의 실수 꼭 내가 사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그 실수들 반복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그냥 좋은데 시집 보내주십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개를 들거나 바닥에 있는 것들 이들 종목 따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들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어차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세요. 오시면은 이들 종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슈 공유를 드리면서 또 이들 종목들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들도 예, 충분히 매매 팁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셨으면 합니다. 네, STO 관련해서는 이슈가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열려있는 팍스통신망 이 QR코드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전략과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자세한 흐름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돈이 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수익률 리뷰를 이번에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할 종목이 무려 3개가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짚어드렸지만 ICTK, 아스테라시스, 마음 AI 이렇게 3가지 종목이 정말 두 자릿수 수익률을 정말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사실 각기 다른 분야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니까 그래도 차세대 산업을 겨냥한 키워드를 겨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가지 종목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ICT가 있죠. 가장 먼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양자 쪽에 엮여서 또 보안 쪽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만은 양자 쪽과 그 양자 쪽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계 최초로 그 양자 내성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그 칩을 또 개발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먼 훗날의 그 미래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벌써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상용화를 한 3가지 버전을 이미 그 했어요. 다가온 현실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도 삼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LG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 이름 있는 업체들이 또 이쪽에도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서 체크를 해야지 된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물론 종목들이 다 좋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또 차별화 양극화들이 좀 이루어질 거니까 일단 이 종목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인 종목은 없어요. 네, 여러분께 그 추천을 드렸었던 지점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진짜 매수를 했어야 하는 그런 맥점에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짧은 기간에 한 40%가량 움직였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점들을 계속 좀 높여가요. 상승 추세가 안 꺾였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양자 관련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또 됐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역시나 또 지나고 나니 매수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고점까지 한 70%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내리락 하는데 그 내리락하는 과정만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네. 뭐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재밌는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런 팁은 역시나 그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그런 것들도 덩달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지금 올 만큼 왔고 또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 이제 아스테라시스는 신규주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온통 뭐 AI, 맞아요. 네, 딱 원자력, 태양광, 풍력 하면 다 이런 쪽으로만 지금 그렇죠. 속해져 있는데 좀 그런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골랐단 말이죠. 이 종목이 아마 리프팅 그쪽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주가의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우르락내리락하면서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바로 이런 라인들을 뚫어버린 것을 확인하고서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야금야금 오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화장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면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렇죠.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다시금 시장 트렌드에 또 맞는 섹터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긍정적 시각 유지하셔야죠. 또 저점들 높여가고 있네요.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가 좀 유지하시고, 또 아마도 팍스통신망을 통해서는 제가 타이밍적인 부분들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예,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그런 팁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 AI입니다. 네, 마음 AI는 뭐 AI 쪽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갈 것 같습니다. 오. 네, 물론 이제 올해 초 상승 과정에서 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상한가도 가고 뭐 오릅니다만은 뭐 지금 자리는 사실 전 고점대죠. 거의 붙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트렌드가 AI를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고점을 좀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가 좀 유지하시고, 네, 제가 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이만 매도합시다 하기 전에는 네,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마스터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팍스통신망 QR코드 들어오시면 매매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률 제대로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통신망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님, 저희 분위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아이, 좋은가요?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처음인데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어색하지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화기애매합니다. 네, 정말 시장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봐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정말 여쭙고자 합니다. 보너스로 알려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장이 좋아서 보통 이제 마스터 종목은 장 말미에 끝자락에 여러분께 그 공유를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네, 장이 좋으니까 네. 네, 여러분 좋으시라고 네, 보너스 종목을 하나 그 준비를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께 그 친숙한 종목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또 가게 되면 또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PPT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네, PPT 보시면은 네, 인쇄 회로기판, 네, PCB죠. 네, 전문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종목이야?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 AI 섹터 대장주예요. 네, 대장주 이 자체만으로도 딱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AI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갖고 뭐 빅테크 업체들 투자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더 간다.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최근 약했던 거 캐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AI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챗GPT가 나오면서 AI 붐이었다가 꺾였었잖아요. 캐즘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네, 정책 쪽도 그렇고 밀고 있단 말이죠. 2차 붐, 2차 도약,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때마침 메이저로 하여금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들도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우상향의 추세를 좀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해 후반서부터 지난해 중반서부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 주봉입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바닥에서 이제 저점들을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살짝 고개를 들면서 직전 고점대들을 지금 또 뚫고 있으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또다시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관심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방송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픽 보너스 종목 정말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섹터들 중에서도 쭉쭉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좀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긴 해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잠깐 꺼내셔서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후 제공해드리는 이 보너스 픽 종목 이야기 확실하게 전략까지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너스 마스터픽 종목까지 공개를 드려봤고요. 잠시 후 3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투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마스터픽 종목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직접 선별해낸 그 종목도 하나 더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플랜 3부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식 초보자분들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이동평균선은요. 바로 주가의 체온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열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죠.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지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요. 오늘 정말 쉽게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기대해 볼게요. 네, 사실 뭐 이 시간 계속적으로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버텀업 방식으로서 차트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 내용들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산업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내용들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버텀업으로서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차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지난 시간에는 뭐 캔들도 했었고 뭐 패턴도 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좀 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도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신뢰도도 있는 그런 그 도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특정 일이죠. 특정 일간에
평균치예요. 또 그 평균치를 하루하루 지나면서 선으로 딱 이은 거를 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이용하는 것은 뭐 5일선도 이용하고요. 21선, 61선, 121선, 뭐 241선 이렇게 지금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또 추세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활용하는 이런 그 도구이기도 하죠. 아마도 이 장기 매매보다는 또 이제 단기 매매에 또 유용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를 직접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골든 크로스를 알아야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을 것인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뚫어버렸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했다. 그러면은 뭐 데드 크로스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이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리는 간단하죠. 이동평균선은 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던 주가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과 만나면 저항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혹은 위에 있던 주가가 내려간다. 그럼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면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보다 디테일하게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알아야겠죠. 네,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랜빌 같은 경우에는 한 20세기 초 정도에서 미국에서 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뭐 기술적 분석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분이 일단 저는 못 만나봤으니까. 네, 뭐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랜빌의 법칙이다라고도 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매수에 대한 4가지 법칙, 또 매도에 대한 또 4가지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자체만으로도 나름의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다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차트 무슨 기법이다 뭐다 하더라도 100%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 맞게끔 가공하고 또 편집하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매수 4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란이네요. 뭐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당연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의 가팔기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살짝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 신호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이 뚫고 나서 이미 저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초입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예시 바로 넘어갑니다. 핫한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느 정도를 좀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이 검정색으로 진하게 칠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완만해집니다. 근데 뚫어버리죠. 이런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뚫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초입 구간들은 우리에게 매매의 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네,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이 위에서 놀다가요. 순간 뚫어버린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이탈했으니 손절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랜빌 투자 전략 중에 두 번째는 이게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다.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래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상향을 계속 나타내죠.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씩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깨뜨렸으니 손절해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는데 깨뜨려요. 손절해야지. 그런 분들은 상당히 난감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매수를 한다. 이런 경우에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요. 주가가 오르내리락 하죠. 오르내리락 하면 이 위에서 오르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가까워진다. 여기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최근에 좋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역시나 주가를 위에서 놀다가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니 거짓말처럼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추세가 유지가 되니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매수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격이 큰 상황, 주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은 당연히 매수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평선이 꺾이게 마련입니다. 근데 꺾였다 하더라도 이격이 크다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인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예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했으니 이동평균선도 올라가게 마련이죠. 근데 이탈합니다. 근데 이탈하는데 물론 상승 과정에서도 이격들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내려왔는데도 이격들이 또 많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은 매수의 전략을 써야지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이동평균선의 그 원리만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매수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것인데 사실 매도에 대한 것들도 네,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 시간에 또 제가 또 준비한 진짜 마스터 종목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에 대한 것은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돌리겠고 바로 마스터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혁신신약 연구개발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오늘 이슈를 보니까 셀트리온과 공동개발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 이 김충성이가 어떤 종목을 말하는구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신약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FDA 승인 뭐 이런 것들도 혁신시장 지정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실제로도 흑자 전환이 된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글로벌 로열티하며 글로벌 각국의 기술 수출 기대감하며 모멘텀은 지금 다분하다는 것이죠. 또 주가 역시 2차 랠리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본다면요. 올 초 관련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 FDA 관련, 글로벌 기술 수출 관련 그런 내용들 하며 그렇다 보니까는 상당히 끼 있게 움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못 움직이죠. 조정이 있어요. 근데 조정도 눌림이 깊지가 않습니다. 깊지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이 지금 다져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끼를 나타냈었던 종목 아마도요. 이 못지않은 상승 탄력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아마 놓치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종목은 방송 종료 후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부터 입장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매도 신호 비롯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